소비가 직업이다. 4차 산업혁명 태풍이 몰려온다 이래 했네요. 4차 산업혁명이 뭐지? 4차 산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누구나 알고 있는 용어다. 하지만은 4차 산업의 본질이 뭐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올지는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다. 중장년 세대의 어린 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가상 공간이나 온라인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십 년 사이에 이것이 활짝 열려졌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런 까닭에 4차 산업 역시 유행처럼 진행할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은 지금 추이가 계속되는 한 이번 혁명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사고체계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혁명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사실 혁명이라는 말의 어감이 그리 편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말 쓰여진지 모르게 피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하지만 모든 혁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혁명은 피해 대신에 삶을 바꿔놓는다. 지금까지 모든 경제혁명이 그렇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큰 물결이 굽이지고 소용돌이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1924년 토마스 쿠어는 그의 대표적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했다. 패러다임 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을 의미한다. 태양이 저거를 돈다고 생각했던 천동설에서 이렇게 지동설로 바뀐 것이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학벌에 목숨을 걸지 마라. 그래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벌에 매달린다. 왜 그럴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인류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자녀들은 초등서부터 경쟁하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으며 정해진 룰에 따라서 똑같이 경쟁해서 승패에 걸렸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하고 더 많이 대비해두면 그만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다. 이때는 선행학습이 유리했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변화의 패턴과 방향을 힘잡아서 짐작할 수 있다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앞서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올 20년, 30년 후는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났을 경우에 대학에 들어가서 군대에 다녀와서 졸업까지 6, 7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요즘은 10년에 한 번씩 강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에 한 번씩 변한다. 이런 판국에 대학에서 6년간 공부하고 사회 나가면 그 공부는 공연물이 되기가 쉽고 하물며 초등학생 때부터 20년 후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방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초등학교 때 생각하는 20년 후와 실제로 20년 후에 만나게 되는 세상은 너무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를 선행학습에 내몰고 있다. 이것은 자칫하면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선행학습이 잘못하면 자녀들의 미래를 망친다. 그 말이죠. 부자는 그러면 돈 버는 방식부터 다르다. 누가 부자인가? 지금부터 최경자와 정하일로 살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자. 먼저 경제적인 자유에 대해서 자유라는 것은 돈의 자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 부자다. 그런데 부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부자에 관한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자는 재성이 10억이나 100억이나 이런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10억에서 부자일 수 있고 100억에서도 부자가 아닐 수가 있다. 돈의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부자의 기준은 양이 아니라 질로 따져야 된다. 부자란 벅민스터 퓰러가 말한 것처럼 오늘 당장 돈이 되는 일을 그만두었을 때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는 기준을 따진다. 지금 당장 돈을 벌지는 않아도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다. 하지만은 내일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부자라고 할 수가 없다. 1년간 씹어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지? 굶는다고 생각해보자. 30년, 50년, 아니 100년 동안에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부자라고 할 수 있다. 부자는 돈이 얼마 그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진정한 부자는 인류와는 무관하게 언제나 돈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평균 수명이 늘어서 직장 은퇴 후에 30년 이상의 시간을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보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50대 이상의 남자들이 통장이나 모임하면 단글로 주고받는 이야기. 이들은 이미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둔 나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자녀 들어가는 등록금, 결혼, 자금 여유롭지 못한 이런저런 빠듯하게 허리가 휠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걱정한다.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수명 연장으로 이른바 은퇴 대련의 세대가 오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벌어야 할까? 게다가 아직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60이 넘어서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취업 포털 사이트 자유코리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55에서 64세의 경우에 67%, 38 이들의 구직 동기는 생활비의 보탬이 59%를 가장 높다. 60이 넘어서도 생활비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60% 가까이 되는 셈이다. 100세 쇼크 시대 배워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한다. 배워서 깨달아야 한다. 깨달은 것을 삶에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처량해진다. 100세의 수업은 자 이렇게 해서 고령층의 생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하는 노인 일자리 약 80%는 쓰레기 줍기나 초등학교 등하굣길 기지도와 같은 저임금과 단기 아르바이트다. 그것도 일주일에 2, 3회 3시간 정도 하고 고작 몇십만 원 받는 것들이다. 노인들은 이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기 어렵고 이마저도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늘 불안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래서 치료비를 마련하기도 버겁고 이렇게 참 말기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은퇴 후에 50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자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둘 당시의 나이는 49.1세로 나타났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50세의 나이에 직장을 은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 고단한 일에서 해방되어서 그처럼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즐기며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여유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일까?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오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김연아 선수가 소치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할 나이가 24세였다. 그러면 20대에 은퇴를 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20대 은퇴하기위해서 인생에서 은퇴한 것은 아니다. 은퇴 후에 왕성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다. 어쩌면 선수로서 삶보다 더 멋진 인생을 꾸려 나갈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찾아서 너무 빨리 변화를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소비자가 직업이다. 컨슈머 이렇게 정균성 1989년 군산 대학교 부임한 이래 현재까지 경제학 교수를 재직하면서 사회의 학장과 경영 대학 원장과 평생교육 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11년에 세계 3대 인명사정 중에 하나인 미국 마르키즈 후주 후에 등재되었으며 2012년에 영국의 국제인명센터에서 뽑은 2012년 올리의 세계적인 교육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왜라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아 나서다 천직, 내 가슴이 시키는 일, 돈 버는 소비자 프로슈머 시대 이야기로 부르실 일상을 경제하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외에 다수로 있다. 89년도에 해서 90년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났군요.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 십수년부터 강의에 제자들에게 묻곤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인생의 전성기는 몇 살쯤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그러면은 각자 생각한 자기 인생의 전성기에 대해서 적어낸다. 어떤 대학은 49세라고 또 어떤 60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인생의 전성기로 꼽기도 한다. 정말 그런 걸까? 인생의 전성기가 29, 31세에 찾아오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왕성히 잘나는 시는 30살쯤이라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전성기. 자, 인생의 전성기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전성기를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은 인생의 지나간 어느 한 시절일 수도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일 수도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마다 달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소비가 직업이 되는 새로운 소비경제의 등장이
말한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자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양한 AI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예, 어떤 일자리를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거리를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장시간 공원노동 저임금의 가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끝없이 일만 하는 사회는 행복하지 않은 사회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고 외치면서 연로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발목을 잡는 것이 너무나 많아. 이마저도 여의치 못하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과 동시에 시간적인 자유까지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책은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부르시며 마케팅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부르시며 마케팅은 소비에서 직업을 창조해내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21세기형 비즈니스다. 그 가치의 핵심이 뭔가 자세히 살펴보자 했습니다. 소비가 직업이 되는 새로운 소비 경제. 프로시면 마케팅의 가치와 비전은 일소문 잘되면 돈이 된다. 앞서 이렇게 프로시머에게서는 소비, 프로시머, 일소문 이렇게 나오네요. 구전을 통해서 포브스의 최근 강국에 뜨는 프로시머들은 마케팅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활용해서 인플루언서로서의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밀리언 세대 중에서 약 85%가 전통적인 광고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으며 갈수록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더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이 소문을 통해서 자체적인 어떤 홍보를 통해서 소비와 직업을 연계해라. 소비를 마케팅에 활용하라. 소비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상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기에 충분했다. 직업의 불안전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크게 된, 그러나 많은 시행착오 우여곡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정보 프로시험으로서 복제소득을 통해서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주는 성공 사업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상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등기라는 이런 그러나 이것은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사업이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속해보면 된다. 소비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해를 해라. 불법적인 피라미드와 또 합법적인 것을 사람들이 아직 구별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 소비자 부르시면 전동설, 지동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버는 소비 생활을 해보자 이 말이죠. 소비를 일부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제품을 소비하는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예 유통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통해서 도매상, 소매상 또는 대리점 등 간접 판매 방식이 아니라 직접 판매 방식을 통해서 전통적인 이런 것을 해나간다는 것이요. 소비자와 프로시머.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다. 소비자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생산자와 유통자가 도맡았던 역할까지 하는 카말레온형 소비자들이다라는 거죠. 소비에서 직업이 탄생한다.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몰려온다. 한국 사회는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이후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것이 농지에서 또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자본이 왕의 자리에 군림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20세기 온통 산업사회의 공기가 뒤덮여 있다. 언제부터 다시 기류가 바뀌기 시작해서 이 기류가 생전듣지도 못했던 생소한 것이 또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정보다, 정보. 생산 요소가 21세기 또 21세기는 새로운 것이 경제 요소들이 더 우위에 있고 그래서 수렵사에서는 노동의, 농업사에서는 토지가, 산업사에서는 자본이 주인공이었다면 정보사에는 정보가 그 주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토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정보. 부자의 문에 들어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부자가 되려면 일단 제일 먼저 부자들이 취급하는 관문으로 들어서야 한다. 노동소득은 대다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존해왔던 소득이다. 즉 이것이 지금까지 보편타당한 돈 버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것 말고도 돈을 버는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부의 복제 수단이 있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의 복제 수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철칙이다. 돈이 나오는 기기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부의 복제 수단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건데요. 부의 복제 수단을 만들어 보자. 누가 부자인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는데요. 간단하고 짧게 해서 부의 복제 수단.